R을 활용한 교육 분야 데이터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세 번째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R을 사용한 어, 교육 통해 데이터 탐색적 분석을 위해서 크게 8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 알아야 될 기초 통계는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교육 통계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거치면서 떻게 데이터 탐색적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확보와 로딩의 방법, 네 번째로는 데이터 정리, 전처리의 방법, 다섯 번째로는 기술 통계의 탐색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 탐색은 어떻게 하는가로 그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 어, 교육 통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기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교육 분야의 교육 데이터 탐색적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제로는 최근에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교들이 굉장히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학교들을 떻게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먼저 연구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가설을 먼저 설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죠. 그 데이터 수집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에 대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체 그 모집단의 그, 그 특성을 파악한 후에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검증을 실시하면서 가설에 대해 확정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확증적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가 많이 이제 나오면서 이러한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보다는 먼저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초기 분석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중에 학생 수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찾았다면 그것을 시각화나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데이터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 패턴을 모델링한 후에 그 패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인사이트, 통찰을 발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 획득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어, 구성이 된 데이터인지, 그래서 데이터에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에 어떤 그 결특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당연히 이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서 내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있지만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다양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가 알고 있는 패턴의 경우도 많지만 생각 밖으로 연구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지 못했던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계 분석이 가장 적절한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거치는 이런 그 통계 분석이 아니고 주로 요즘 얘기하는 머신러닝 방법에 사용하는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 그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그런 머신러닝 방법들, 이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어떠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탐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를 최근에는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릴 6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인식과 데이터 확보, 그리고 데이터 로딩입니다. 내가 연구자로서 어떠한 현상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m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아니면 소규모 학교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런 문제의 인식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학생 수와 지역별 분포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의 소스를 탐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낸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 데이터는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지, 그걸 보고 흔히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를 설명한 데이터를 쭉 읽어보고, 이 데이터가 내가 할 연구에 적절한 데이터인지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적절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R이든 파이썬이든 SPSS든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로딩해야 됩니다. 로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구성된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정리 및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통계 패키지로 불러들인 데이터에 누락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중복된 값이 있는지, 이 중복된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어떤 그 관계성에 왜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복값이 꼭 필요한 중복값인지 아니면 데이터에 오류로 생긴 중복값인지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엑셀에서 열어봤더니 이 R이나 파이썬 그 SPSS로 데이터를 로딩을 했는데 어떤 열이 문자열로 인식해서 불러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가 숫자인데 문자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그 데이터 유형을 문자에서 숫자로 수정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콤마가 콤마로 이제 그 천단위 구분기호로 콤마가 있는 그런 숫자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R이나 SPSS를 읽어드릴 때 이 콤마를 문자로 인식한다면 전체 열을 문자 열로 인식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의 경우에는 다시 숫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전처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뒤에 작업들이 굉장히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처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통계를 산출해야 합니다. 기술 통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중심 경향성에 관련된 통계, 평균, 중앙값, 그 최빈값과 같은 중심 경향성 통계,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와 같은 분산성에 관련된 통계, 그리고 외도, 첨도와 같은 분포에 관련된 통계들, 뭐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술 통계를 보통 살펴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데이터 시각화를 합니다.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파이 차트, 박스 플롯 등을 그려서 실제로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성들이 어떤 어,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를 탐색하는데요.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당연한 예가 되겠지만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 수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눈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의 개수를 산출하고 그 상관관계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산점도를 그려서 실제로 그 상관관계들이 실제와 그 개수와 형태가 비슷한지, 그리고 어, 생각지 못했던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 간의 크로스한 그런 산점도를 그림으로써 생각하지 않은 그런 관계성을 가진 변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어 플롯을 살펴보기도 하고 누적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 누적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특성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의미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할 때 어떻게 범주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예를 들자면 교사의 연령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연령을 그냥 1세별로 그냥 분석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5세 단위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범주형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이 좋으냐, 또 범주형으로 만든다면 뭐 10세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5세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뭐 그 열이 예를 들어 100개 있고 200개 있고 할 때 그 열 중에 우리는 어떠한 정보가 유효하고 어떠한 정보는 무효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유효한 정보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어, 데이터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성들을 올바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특성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특성공학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뭐 PCA라고 해서 차원을 감소시키는 차원 뭐 감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EDA는 이런 정도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수행을 하게 됩니다.